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경영학과 4학년에 개설된 인문관광 세미나 3주차 동영상입니다.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읽은 책에서 메모해 놓은 내용, 이 책에서 메모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행정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대학 본부에서 교무회의 자료로 해서 넘어온 내용을 보면 동호대학교는 5주차 수업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부터는 학교에 오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공지를 하겠죠. 그래서 방학 때 수강 신청도 먼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그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한 학생 모두가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는 70명 80명씩 되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거였는데 담당 교수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죠.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전체 대면 수업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섞어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의 방침은 수강생이 30명 미만일 경우, 30명인가 강의실의 반 이내일 경우에는 전체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은 섞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강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4학년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 100%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연락이 가겠지만 현재로서 계획은 100%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지사항,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사항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 시간마다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부여합니다. 나중에 성적을 내기 위한 겁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A+를 15%로 하고 해서 최대한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후하게 성적을 냈습니다. 4학년 1학기 창업론 같은 경우요. 이번 학기는 돌아가는 분위기 이상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적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출석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수강 정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포트 제출 기간을 18일까지인가 길게 줬습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이 강의를 수강하는 3주차부터는 리포트 제출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유념하시고 리포트를 시간 안에 제출하시고 나중에 이상한 메일 보내지 마세요. 연장을 하려는 동 이메일로 보낸다는 동 일체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수강 정정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1주차, 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다음에 제 날짜에 리포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정정이 끝났으니까 얘기합니다. 출석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는 하나 다른 과목과 달리 안범용 교수의 다른 과목과 달리 성적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그걸 읽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석하고 신문기사 문제에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출석과
신문기사 문제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나눠졌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한 번이라도 안 하시면 굉장히 성적 받기가 그닥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 중에 기취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뭐 그분들은 최대 10 플러스 학점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으면,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 자꾸 이 성적 때문에 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 거창하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거예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뭐 휴가를 받았네 말았네 그런 얘기죠. 그게 20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은 저 같은 경우도 강단의 승일에 최소한 성적에 관한 공정함을 모토로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는 뭐 장관의 아들을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그릇된 건가. 제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굉장히 치우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죠.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했으면서 프로축구 구단에 인턴을 하고 있다. 인턴을 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그 얘기를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이런 삐삐삐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비난한 게 아니고 그 집안을 비난을 했죠, 속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장관의 아들은 인턴십을 한 게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고 행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를 욕했거든요. 왜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삐삐삐 개새끼 소리를 했냐. 그죠? 그러니까 전후 좌우 사정을 확실하게 살핀 다음에 나의 의견을 개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흥분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반면에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뉴스는 팩트만 보도, 확인된 사실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더라도 최소한 두 종류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흔히 말하는 조중동, 조선중앙통화, 또 반대에 있는 신문,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쪽에 치우치 말고 그 둘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갔는데 난 이쪽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나는 조중동이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난 한겨레 오마이뉴스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까지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상 하는 얘기죠.
비판적인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심한 경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총리는 언론사를 소유한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그 언론사는 아예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막 그 좋은 기사만 해갖고 결국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소유하는 게 최근 들어서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죠.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예요. 지금 20대한테 가장 뭐랄까 그 왕의 영린처럼 20대의 영린이 뭐냐면 군대 문제하고 공정한 문제, 취직계에 있어서 공정. 그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우리 대학교 4학년째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데도 그 아이는 완전 안티 지금 정부 세력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싸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주고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뭐 그 정도 하는 선에서 끝을 냈습니다만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게 옳은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반대되는 기사도 많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이 3주차 강의 다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100%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슬픈 현실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뉴스는 팩트만 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과연 이게 뉴스거리일까 하는 것까지. 지금도 지난번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 조국 딸내미 사태로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양 진영에서 책이 나와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하는 것도 국민들이 지금 양측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게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렇다고 중간에 회색 분자가 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갖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내 주장을 갖기까지는 냉철한 이성으로 한 걸음 뒤에서 명확하게 골고루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섣불리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Learning by doing 이었죠. 정보를 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걸 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네, 오늘은 3주차 강의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불안은 죄가 아니다. 불안한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가슴을 찔르죠.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고민만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어이씨, 와닿죠? 이 나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한 게 정석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 최근 들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그러죠. 재미없어요. 요새는 겁이 나요. 어제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5분 동안 타고 병원까지 5분, 또 그 다음번에는 보건소까지 3분, 그리고 5분 3분 동안에
탔던 택시 기사들이 감염이 됐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둘 다 마스크를 썼다는데. 그죠? 모든 게 불안하죠. 또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뭐 왜 나는 안 주네, 뭐 초등학생만 학생이냐,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떡하냐. 일명 공감도 가고요. 한편으로는 정부도 이해도 가고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분노, 그런 것도 생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죠. 하도 다 이름을 바꾸요. 민주당이 180석을 했대나. 그래서 와, 이거는 독이 든 성배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는 정권을 잡아도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단 한 가지 희망은 한쪽이 다수가 돼 있으니까 딴지 거는 짓은 못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예측을 하기를 다음번 선거에는 거의 한나라당, 지금은 뭐 국민의힘당인지 뭔지 바뀌었죠. 걔네가 될 거다. 왜? 얘네는 잘해야 본전이니까. 지금은 옛날부터 백성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불만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지가 않죠. 특히 청년들은요. 그러니까 얘네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얘네들 조금만 하면 뜰 것 같은데 이것도 삐리삐리거든요. 여전히 딴지 같게 하고 얘네는 지네끼리 가고 앉아있고 대책이 안 서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특히 이제는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때려 부시고 싶은 일이고 그래요. 그러니 불안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상이래요. 이 사람도 경제학자예요.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예요.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불안하다. 근데 불안한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죄가 아니랬잖아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주차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서 거기서 배운다. learning by doing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철학자 베이컨의 경험론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자신감도 달라지고요. 자신감의 그 정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뭔가 시도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다윈이죠. 다윈. 종의 기원을 쓴 생물학자 다윈이요. 다윈이 한 말을 썼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강한 종이어서도 혹은 가장 똑똑한 종이어서도 아니다. 그럼 뭔데?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제가 지금 옆을 보는 거는 옆에 돌려볼게요. 옆에 모니터에 여기에 지금 책하고 내용들이 여기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도 이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교재는 일일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갑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똑똑해서? 물론 똑똑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변화에 빨리빨리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20대인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50대인 저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저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집안에 텔레비가 없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 같은 데서는 이장님 댁에 가서 이장님 댁에 텔레비, 마루에 있는 텔레비를 그 마당에 쫙 멍석 피고 앉아서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장님 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로 그때는 저는 구로동에 살았었거든요. 구로동. 그때는 우리 아버님 직장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에 앉아서 돈 내고 텔레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누가 일었으면 뒤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그 대나무 같은 걸로 앉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방방마다 텔레비가 있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귀찮아서 텔레비도 없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처음 몰던 차는 포니2였거든요. 그죠? 포니2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스틱이에요, 스틱. 그 기어를 손으로 바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동이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버튼식이 돼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TV였다가 칼라 TV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TV가 뭐 울트라 HD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이야, 정신 거의 1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요. 모든 게 50년 안에 바뀐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 변화의 주기도 엄청나죠. 그 변화에 가장 선도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1차 산업은 저기였죠. 뭐예요? 동력. 제임스 와트가 증기 동력 만들어서 갔던 거고, 2차 산업은 전기로 컨베이블. 3차 산업은 컴퓨터 혁명. 4차 산업은 데이터 혁명이죠. 인터넷 혁명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창업론 시간에 여러분한테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혁명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죠. 창업론 시간에 몇 번 얘기해서 뭐 구독 얘기를 했더니만 창업 과제로 구독을 하는 팀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속상했어요. 여기서 더 발전을 못할까 뭐 그런 걸 했는데, 최근에 그 신문을 본 걸 보면 세상에 여자들이요. 그 회사는 주고객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의류도 구독을 해요. 야, 의류를 구독을 한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외출복, 정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독을 할까? 얼마나 비쌀까? 그게 마음에 들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회원을 가입할 때 자기의 신체 사이즈, 체형, 좋아하는 색깔, 선호하는 스타일 등등 쫙 그런 것들을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옷을 3벌을 보내준대요. 근데 조건이 반드시 2벌은 반품하고 1벌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랬죠. 3벌 다 가지면 되지.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반품한 것과 그 사람이 가지기로 한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예 기사를 많이 클릭을 하면 매번 뉴스 화면에 연예 기사가 제일 먼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구나. 다음은 뭐가 나올까? 와, 무지무지 고민이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동영상을 스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